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선이 보이잖아요. 패턴에 이 선을 이렇게 놓고 핀을 고정해 줍니다. 선을 놓고. 근데 여기는요, 제일 먼저 다른 원단 같은 경우는 어깨서부터 겨드랑이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맞추는데, 여기는 겨드랑이에서 밑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레이스를 먼저 맞춰줘야 돼. 여기 레이스를. 이 끝단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여기가 끝단이 꼭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끝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단을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선을 박지를 잘 못하겠다. 이 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레이스 원단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패턴에는 시접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시침질을 해주면 굉장히 또 받기가 편하겠죠? 적세적소에 잘 서로가 앞판하고 뒷판하고 꼭 붙여야 될 부분을 잘 이렇게 붙여줍니다. 시침핀으로 고정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다트는 꼭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앞판 다트. 여러분들이 이제 박스 원피스나 박스 브라우스, 그리고 박스 코트, 그리고 또 겨울에 캐시미어 코트 이렇게 많이 만들어 입을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원단을 자르게 되면은 원단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밑단을 맞춰서 보니까 여기가 약간 앞판 이게 모자르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이걸 빼셔서 여기를 살짝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옷을 원단이 이게 망사 원단이기 때문에 자르는 과정에서도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뒷판이 늘어났고요. 앞판이 약간 모자르거든요. 그럴 땐 여기서 조금 조정을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옷을 적재적소에 좀 모자르는 부분은 조금 당겨주고요. 남는 부분은 조금 주름을 줘서 그럼 맞춰지게 되거든요. 진짜 옷에서 옷 같은 게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다트라고 하면 네네. 이렇게 접어주는 게 네네. 옷의 모양을 잡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이제 가슴 비피전을 잘 맞춰줘요. 자, 이렇게 돼서 이래서 박으시면은 훨씬 쉽겠죠. 자, 이제 박으러 한번 가봅니다. 이렇게 해서 박으시면, 왜냐면 망사가 그림 선이 안 보이니까 똑바로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 패턴에 이 선이 있는 걸 놓고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자, 박으러 갑니다. 이렇게 놓게 하면 쉽죠. 이렇게 선만 박으면 되니까. 종이랑 같이 꾸미시는 거예요? 네네, 종이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선이 여기가 굉장히 잘 보이죠? 네네. 레이스가 망사에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잘 비칩니다. 근데 이 원단 특징이 망사가 나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갖다가 직선을 그려줘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예 안 보여요. 이러니까 이때는 방법이 이렇게 종이를 놓고 패턴을 그대로 놓고 자시면 아주 똑바로 박을 수가 있어요. 이쁘게. 잘 벗겨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옷이라는 거는 약간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재미있는 노하우가 많습니다. 원단이 레이스 원단인지 아니면 늘어나지 않는 원단인지 원단에 따라서 특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원단의 특성을 만들면서 잘 이해를 해주면서 그 특성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꼭 이 밑단의 이 끝 레이스는 꼭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꼭 맞춰서 실을 딱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돼서 보시게 되면 이게 똑바로 박혀졌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요거는 이렇게 찢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찢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똑바로 박히겠죠. 이렇게 좀 됩니다. 자, 이제 시침핀을 빼줄게요. 시침핀이 마흔사가 구멍이 나서 시침핀이 잘 안 빠져요.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종이는 다 뜯어줍니다. 종이는 다 이렇게 선이 똑바로 박았던 부분은 다 뜯어줍니다. 잘 뜯어져요? 아이고, 잘 뜯어집니다. 자, 다 그러면 이렇게 엽설기가 아주 굉장히 예쁘게 싹 박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쪽 엽선을 박을게요. 저는 이제 박음질을 하는데 저는 좀 기술자다 보니까 그냥 놓고도 쭉 잘 박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그냥 만들고요. 이쪽은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꼭 그 부분은 패턴을 놓고 일자로 놓고 패턴선을 놓고 박음질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시침질 할 때 양쪽을 다 해놓고 그냥 같이 박은 다음에 한꺼번에 띄면 되겠네요. 네네. 아니 우리 실장님은 어쩌기 질문도 이렇게 적세 잘하십니다. 남자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역시 좀 틀리십니다. 건축하신 분이라. 건축도 우리 실장님은 저기 건축 전공하셨잖아요. 네. 건축도 다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디자인하고. 예,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디자인을 먼저 하고 이제 패턴으로 설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건축하고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처음 보시는데도 돌아가는 거 딱딱딱딱 한 번에 보시고도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실장님 옷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요? 남자도 옷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기술자다 보니까 딱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핀을 딱딱 찔러서 천천히 예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쪽 엽선이 다 박아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 박아졌으니까 다림질에 가서 시접을 가름소를 해주겠습니다. 마이크가 꽂혔어요. 자, 이제 다림질 갑니다. 다림질 가를 때는 꼭 옷판에다가 놓고 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레이스 원단이 탄성이 있고 빳빳하기 때문에 옷을 만들기가 괜찮 편하네요. 이 레이스 원단이. 그리고 여기는 가름소를 해줍니다. 레이스 원단 양쪽 다. 수를 놓잖아요. 기계수를 놓잖아요. 기계수도 이렇게 종이를 대고 해요. 심지어 이렇게 종이를 해고 나서 수를 다 놓고 나면 뜯어요. 수를. 그래서 그 원리하고 비슷해요. 그 수 작업실에 가면은 그 종이를 뜯는 사람이 별도로 한 명이 따로 있습니다. 수 작업실에 가면. 그러니까 저희도 왜냐하면은 그 원단이 흐물흐물 하잖아요. 근데 빳빳하게 잡아주는 게 뒤에다가 이제 심지 같은 종이 같은 심지를 대주거든요. 그러면 그 종이 같은 심지가 그 원단을 빳빳하게 고정시켜서 수가 판판하고
아주 이쁘게 정교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저희도 이 원단이 이게 망사 원단이기 때문에 이 선을 똑바로 그려야지 저희가 똑바로 이 미싱을 박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우니까 저희도 오늘은 그 뒷선에다가 종이에다가 선을 그려서 한번 해보니까 아주 똑바로 돼요. 여러분들은 꼭 이런 망사 레이스 원단을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트 부분이고요. 다트 부분은 꼭 올려서 다려줍니다. 위로 올려서. 자, 그러면 옆에 달고요. 자, 양쪽 어깨를 다릴 때는 꼭 솔에다가 이 가름손은 물을 많이 묻혀줘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름손을 확실하게 이렇게 딱 다리미를 눌러서 가만히 있어줘야 돼. 이게 마를 때까지, 완전히 고정시킬 때까지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주면 물이 마를 때까지 흠뻑 적셔줘서 마를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아주 종이장을 딱 다려놓듯이 아주 깨끗하게 다려집니다. 항상 다림질 할 때는 종이장 같이 A4 용지 하얀 종이 있잖아요. 그런 종이를 보면은 팔랑팔랑하잖아요. 이 원단이 아주 팔랑팔랑하고 매끈해질 때까지 이렇게 다림질을 눌러줍니다. 온도는 뭐 얼마나 해야 돼요? 온도는 이제 다리미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요. 원단이 상하지 않으려면 예, 상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제 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제일 높아도 되고요. 요런 이제 레이스 원단은 조금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온단에 따라서. 근데 요새는 다 보면 면 이렇게 다 섬유에 따라서 이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표시대로 잘 맞춰줘야 돼요. 지금 쓰시는 것도 물을 뿌리고 스팀을 같이 키는 거예요? 아니요. 요 가름솔을 할 때는 스팀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솔로 물을만 묻혀줍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요, 이 가름솔에 물을 충분히 묻혀줬기 때문에 스팀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가름솔을 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많이 묻혀줘야 돼요. 항상 여기에서 옷이 얼만큼 예쁘고 고급스러운 옷이 나오느냐는 여기에 딸린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려줬죠. 그래서 옷이 정말 가격이 비싼 옷은 이 수공이 많이 간 옷이거든요. 옷은요, 거의 수공예품의 판타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옷은 정말 수공예품의 손끝에 한 땀 손놓듯이 만드는 게 정말 예쁜 옷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옷이 이렇게 그냥 뭐 막 옷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한 옷들 보면은 사진에서는 예쁜데 옷을 받아보면 옷이 굉장히 이렇게 우글쭈글거려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옷 가격이 저렴한 옷은 인건비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급스럽게 맨날 다려줄 수가 없어요. 이거 엄청 노력을 해서 다려줘야 되는데 언제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옷이 제가 계속 뭐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옷은 얼마만큼 다림질이 정말 잘 갔느냐에 따라서 옷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림질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제 가격을 뭐 많이 받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수공예품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땀 한 땀 한 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자, 옆솔기 다 다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다트 부분 자 꼭 눌러줍니다. 이게 다림질을 할 때는 옆솔기를 다려주거나 그리고 다트 부분을 다려줄 때는 그냥 다리미를 놓고 이제 굽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롱 머리 하듯이 그냥 이렇게 눌러주고 있어요. 눌러주고 있으면 온도만 맞춰놓으면 저절로 이 원단이 이렇게 딱 다렸을 때 여기서 쫙 붙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쫙. 이게 시접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살지 않게 다리미를 딱 눌렀을 때 여기서 종이장같이 딱 붙을 정도가 되면 이게 잘 다려진 겁니다. 딱 붙었죠? 자, 그러면은 벌써 이곳은 몸판이 다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샬랄랄라해요. 그쵸? 벌써 다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안 감으라고 저희가 제일 어려운 작업은 어디라 그랬죠? 소매 부분입니다. 소매 부분이 어렵지는 않고 수공하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소매 슬립을 보시면 이 소매가 여기가 퐁긋한 게 여기가 깨끗하게 잘 맞잖아요. 그리고 이 옷은
원단을 내 옷으로 맞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매 부분이라든지 어깨 부분이 굉장히 나한테 딱 맞아요. 이게 우리 수공업으로 우리가 만드는 옷의 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옷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 딱 맞고 이렇게 예쁜 소매가 만드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잘 따라 해보세요. 자, 시장님 금방 뚝딱 됐죠? 네. 자, 이제 안감을 박습니다. 안감을 미싱질 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핀을 찔러서 좀 하시는데 저는 좀 핀을 찌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안감은 제가 그냥 술술술술 잘 박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핀을 찔러서 선을 그려서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안감을 박을 때는 이렇게 기술자들은 안감을 박을 때 선을 그리고 박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을 그리고 박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초보 미싱을 할 때는요, 안감도 겉감같이 이 미싱 바늘 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 미싱 바늘 끼기가 처음에 제일 좀 어려워요. 안 보고 잘 끼시네요. 예, 좀 안 보고도 끼죠, 이제는. 보고 끼를 미싱 바늘이 끼기가 어려워요. 보통 바늘보다. 자, 저는 조금 기술자이기 때문에 안감은 선을 안 그리고 박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그려서 이것도 박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트는 앞감이나 겉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옷을 미싱질을 할 때는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다트예요. 어느 부분이든, 안감이든, 겉감이든, 맨 먼저 할 때가, 그리고 저도 지금 이게 실이 이렇게 뚝 빠졌는데요. 이거는 제가 약간 실수를 해서 그래요. 제가 실수를 안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미싱이 아무리 개화되고 아무리 바뀌어져도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실이 길게 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실이 여기에 꼭 올라갔을 때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미싱을 받기 시작을 할 때 이게 실이 여기까지 여기가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와 있는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실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여기 있는데 시작을 하시게 되면 실이 쑥 빠져요. 쑥 빠지게 되면 이거 실긴이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미싱을 할 때 정말 매일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꼭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시작을 할 때 그 부분은 꼭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미싱이 아무리 지금 컴퓨터 미싱이 발달을 했어도 이 부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자, 다트 박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는 여기에 오늘 오버아크를 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단이 이렇게 좀 얇은 원단은 이렇게 쿨러원 같은 원단은요, 원단을 가름솔을 하지 않고 쌈솔을 박으면 좋습니다. 쌈솔이 어떤 거냐면요, 쌈솔은 0.5cm로 그야말로 그 시작 부분이 풀리지 않게 아주 고급 바느질로 싸서 박는다는 의미에서 쌈솔이고요. 보통의 옷은 다 가름솔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잠시만 조금 더 빨리 박겠습니다. 보통의 옷은 가름솔을 하는데 특히 안감이 쿨런이거나 브라우스를 박을 때 얇은 브라우스를 박을 때는 이 쌈솔을 합니다. 쌈솔은 0.5cm로요. 먼저 미싱을 합니다. 자, 0.5cm로요. 자, 모든 미싱을 쌈솔은 0.5cm로 전체 라인을 박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침핀은 빼주고요. 시침핀이 앞판, 뒷판을 고정을 시켰잖아요. 여기는 이제 뒷중심분. 왜 뒷중심분에 시접을 이렇게 이어주냐 하면요. 안감은 양쪽을 뒤처럼 이렇게
뒤에 선이 없어도 왜 주냐면은 원단을 전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를 하게 되면. 자, 모든 부분은,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으면 모든 부분은 다 이제, 이건 뒷판이에요. 여기는 이제 앞판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0.5cm잖아요. 이렇게 쌈소를 박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쌈소리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미싱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쌈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앞판, 이 뒷판은 왜 재단을 했냐 하면 원단을 전략하기 위해서, 안감을 전략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렇게 박습니다. 쌈솔로. 얇은 브라우스 원단 쌈솔로 박아요. 자, 이렇게 박았습니다.